안녕하세요, 미스테릭입니다. 오늘도 소카와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대여해서 타볼 차량은 현대의 캐스퍼입니다. 현대에서 이제 옛날 아토스 이후로는 처음으로 나온 경차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기아 모닝과 같이 현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아닌 위탁 생산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심지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존 대리점 판매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 판매 방식을 채택을 해서 기존 이제 마진을 줄인다고 하죠. 그래서 뭐 소비자 가격을 좀 더 낮춘다는 그런 개념을 적용한 차량입니다. 실제로 뭐 가격을 보면은 그렇게 막 와닿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지금 11월 이제 중순인데 제가 정말 굉장히 간만에 나와서 차를 타보고 있는데요. 날이 갑자기 확 많이 추워졌네요. 우선 차량을 한번 보면요. 일단은 경차는 경차이지만은 경형 SUV를 표방을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차,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모닝이나 스파크 그리고 레이 대비해서 지상고가 살짝은 높아진 그런 모습을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휠이 이게 지금 옵션이 들어가가지고 17인치가 들어가는데 기존 경차치고는 상당히 파격적인 휠이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도 지금 보면은 205-451-7이 들어가 있거든요. 경차치고는 상당히 큰 타이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키너지네요. 키너지 GT 출고 타이어로 많이 쓰는 그런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보면은 생각보다 각지면서도 좀 둥글둥글한 어떻게 보면 공존하기 힘든 그런 디자인을 잘 섞은 그런 디자인이고요. 꽤 귀엽게 생겼어요. 지금 뭐 브레이크 등 쪽은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하단부에는 동그라미로 이런 식으로 지금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 규격 자체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기존 모닝이나 뭐 스파크, 레이 같은 거에 비해서 전고는 조금 높을 수가 있는데 전장이나 전폭은 거의 비슷해요. 이게 경차 규격의 한계치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전고가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의외로 이게 지상고는 높은데 지상고는 꽤 높은데 이 전고 자체는 레이보다 작습니다. 재원상으로 보면은 조금 의외인 부분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레이가 상당히 크게 나온 차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전면부 디자인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특이하기는 한데 뭐 귀엽게 생겼죠. 디자인만큼은 뭐 정말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휠도 뭐 블랙휠로 이쁘게 잘 만들어 놨고요. 이게 뒤쪽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식이 경차들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소형차나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문을 아예 이쪽으로 문 손잡이로 숨겨 놓는 히든 도어 레치라고 그러죠. 그런 방식을 채용을 해 놨습니다. 헤드램프가 얘는 아예 풀옵션으로 들어가도 LED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할로겐 램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쁘지는, 시인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색온도가 할로겐 특유의 색온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밝다는 느낌을 받기는 조금 어려워요.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운전석 먼저 볼게요. 일단은 도어 트리 먼저 살펴보면요. 윈도우 풀오토 업다운은 운전석에만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풀옵션으로 가면 전자석이 다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현재로서는 운전석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다른 거는 그냥 뭐 일반적인 거랑 비슷합니다. 미러 접는 버튼이랑 문 잠금 열림, 그리고 이제 유리 락 거는 버튼이고요.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 아주 얕게 있어요. 뭐 깊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면 두껍지도 않고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인스퍼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모던에서 옵션에 들어가면 얘도 색깔이 무슨 뭐 크롬색으로 바뀌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 보면 얘는 인스퍼레이션은 확실히 아니고 모던에서 옵션에 조금 들어간 차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운전석도 뭐 전동 시트는 아예 안 들어가고요. 일단 그 조절을 하는 거 다 수동 레버로 높낮이랑 각도 조절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요즘 뭐 다들 전자식 계기판을 넣어주고 있죠. 이 차도 대세를 따라서 전자식 계기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투싼이랑 다르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계기판, 그러니까 투싼보다는 스포티지형 그런 계기판이 조금 더 보기는 편한 것 같아요. 멀티펑션도 그냥 뭐 평범하고요. 왼쪽에 보면 이제 조사각 조절 레버랑 열선 핸들, 그리고 이제 ESP 끄는 거 들어가 있고요. 끄면 안 되죠. 그래도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도 뭐 그냥 단순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도 항상 제가 쓰는 얼음컵 그거랑 암레스트가 들어가 있는 차예요. 이게 뭐 이것도 옵션 따라서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트도 그냥 평범합니다. 막 그렇게 엄청 불편한 시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막 편하다고 할 만한 시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경차 치고는 뭐 나름 괜찮은 시트예요. 그래도 페달도 일반 서스펜디드 페달이고요. 풋브레이크, 그러니까 파킹 브레이크가 일반 풋브레이크로 되어 있어요. 조속입니다. 이쪽도 별다를 거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프루토는 아니고 이쪽은 그냥 뭐 일반적인 거고요. 아래쪽 수납 공간도 그냥 운전석이랑 비슷합니다. 크게 막 크거나 작거나 그러진 않고요. 재밌는 게 이제 여기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보라색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색깔은 아마 바꿀 수는 있겠죠. 제가 지금 이거 색깔을 바꾸는 걸 찾지는 않았는데 색깔 뭐 변화는 가능할 거고, 요쪽에 요즘 여기 공간을 만드는 차가 꽤 많아졌어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공간을 좀 만드는 차가 좀 많아졌어요. 생각 외로 뭐 쓸만한 공간이긴 합니다. 이거저거 넣어두고 다니기는 괜찮아요. 대신에 이제 이게 들어가면서 글로우박스 공간이 좀 작아지는 부작용이 좀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게 좋은지 글로우박스 용량이 좋은지는 개개인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글로우박스도 경차 치고는 꽤 큽니다. 여기 지금 뭐가 달려 있어 가지고 작아 보이는데, 이거는 소카에서 뭐라 그럴까, 인터페이스라든가 뭐 블랙박스라든가 뭐 GPS 같은 거 그런 게 달려있느라 여기 이게 붙어 있는 거고요. 그거 아니라면은 글로우박스는 뭐 경차 치고는 꽤 큼직큼직해요. 이거저거 많이 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 보이고 있고요. 센터페시아 이거는 뭐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보고요. 일단 조수석 자리는 요 정도거든요. 항상 그랬듯이 의자는 뒤로 쭉 뺀 상태고요. 뭐 나름 넉넉합니다. 어쨌거나 경차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제가 발이 안 닿기는 해도 이 발이 안 닿는 그 뭐라 할까, 심리적인 여유 공간이 좀 적기는 해요. 좀만 키 크신 분들이 타면은 약간 좀 좁아질 것 같은 그런 공간이기는 한데, 이게 심지어 지금 뒤로 제일 민 건데도 어쨌거나 경차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차도 뭐 그렇게까지 막 넓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좁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이 의자를 뒤로 쭉 밀면 성인 남성 한 명쯤은 앉을만한 그런 공간 나오고 있습니다. 2열도 한번 볼게요. 2열도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업다운은 뭐 그냥 수동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도어 포켓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꽤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 포켓은 없어요.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아예 없고, 이게 지금 운전석은 제 기준으로 맞춰둔 상태고 조수석은 뒤로 지금 끝까지 민 상태거든요. 앉아보면은 지금 운전석을 제 기준으로 맞춰둔 상태로 레그룸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의자를 낮은 차 같은 경우는 조금 올려앉는 편이라서 푼룸이라 그래야 될까요? 여튼 이 의자 밑에 발 공간도 좁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이 공간이 조금 나오는 편이기는 하고, 각도 자체가 그렇게 편한 차는 아니어가지고 장거리를 가려면 좀 불편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 공간 자체는 그냥 앉을만 합니다. 훌륭하다라고까지는 아니어도 앉을만은 해요. 그리고 이제 조수석 아까 뒤로 끝까지 민 상태에서 지금 이 정도 공간, 그러니까 주먹 한 세로로 세워가지고 한 개 조금 남거든요. 손 크신 분들은 하나가 다 꽉 찰 것 같은데 지금 딱 하나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 엄청 넓다고는 못하겠는데, 어쨌거나 뭐 마르신 분들은 뭐 영양실조에 가깝게 마른 분들은 한번 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앉으면 싸움 나겠죠. 나름대로 그냥 운전석 쪽이랑 비슷하게 앉을만 할 정도만 당겨두면은 그래도 4명 정도는 괜찮게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좁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헤드룸이 높아서 그런지 그래도 모닝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뒤쪽에 뭐 실내등 같은 거는 없네요. 뒤쪽은 앞쪽에만 있고. 이번에는 트렁크입니다. 뭐 딱히 뭐 뒤쪽 와이퍼 같은 거는 뭐 히든 와이퍼는 아니고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이게 버튼이 어디 있나 했더니만은 이쪽이 아니라 여기 위쪽 요 안쪽에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요. 트렁크 공간 뭐 그렇게 경차치고는 꽤 커요. 모닝보단 개인적으로 큰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모닝 TA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거보다는 의자를 안 접어도 좀 확실히 더 넓고 깊은 그런 공간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게 2열 폴딩이 되니까 한번 해보면요. 어이구, 이 한쪽은 조수석이 밀려가지고 지금 안 되는데, 걸려가지고
폴딩을 하면은 아예 공간이 요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옵션을 추가를 하면, 이 차는 지금 옵션이 안 들어가서 1열이 폴딩이 안 되는데, 옵션을 추가를 하면 1열이 폴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2열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1열이랑 2열이랑 딱 붙인 상태로 뭐 폴딩을 싹 다 해버려가지고 아예 차박용 공간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이 차 가지고 차박하려면 키가 좀 작거나 뭐 사전 준비를 좀 많이 해야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래쪽에도 뭐 수리킷이 들어있네요. 견인장치랑 수리킷이랑 뭐 삼각대 그런 게 들어있고요. 아래쪽에도 당연하게 이제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ISO 픽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기가 생겼다 보니까 이런 거에 조금 예민해지더라고요. 2열 폴딩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옵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포트 옵션이거든요. 그게 들어가면은 1열 폴딩도 되고, 그 2열 의자 이게 슬라이딩도 된다고 해요. 리클라이닝이랑 슬라이딩 뭐 많이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어도 그게 된다고는 하니까 옵션을 넣어도 값어치는 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소카이기 때문에 그 옵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트렁크 공간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트렁크 등은 이것도 뭐 이쪽에 한쪽만 있네요. 이게 그 일반적인 호박등이라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야간에는 다른 조명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핸드폰 조명이라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를 조금 보면요, 핸들이랑 계기판 디지털 클러스터예요. 풀 디지털이기는 한데 막 엄청 기능이 많고 막 바뀌는 게 휙휙 바뀌고 그런 풀 디지털까지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한 옵션 안 들어간 그런 수준의 풀 디지털이거든요. 일단은 운전자 주의 수준 뭐 이런 건 별거 없고, 주행 정보 이거는 지금 시동 걸고 나서 얼마나 움직였는지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유하고 나서 얼마나 움직였는지, 연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누적 정보 이거는 초기화하고 나서 아마 9,999km까지 계속 기록이 될 겁니다. 지금 조수석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계속 경고가 뜨네요. 차가 작아서 실내에서도 그냥 한 손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게 타코미터가 아니라서 좌우에 이제 그냥 일반적인 디지털 숫자로 표시가 돼요. 이제 RPM이 바뀜에 따라서 이 바깥쪽 요걸 뭐라 그럴까요? 요 라인 이게 더 생기고 덜 생기고 그런 게 좀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은근히 보는 맛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 뭐 아까 이쪽은 보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센터 페시아 한번 볼게요. 센터 페시아가 간결합니다. 일단 경차니까 뭐 복잡할 필요도 없긴 한데, 일단 디스플레이 8인치고요 8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차 내비게이션은 다 거기서 거기죠. 이것도 기능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앰비언트가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이게 앰비언트를 어떻게 하는 건지. 사고 속보도 있네. 설정 내비게이션 설정이고, 이건 현대 카플레이도 들어있네요. 후속 추침 모드는 또 뭐지? 별게 다 있네요. 가투홈, 공조, 음성 메모 설정, 차량, 계기판, 라이트 있죠? 실내 부드 있네요. 조명 밝기, 밝기 조절 뭐 이렇게 되고요. 이게 차이가 보이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무드 조명 밝기 조절되고요. 그리고 이거 색깔이 안 변하나요? 색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색이 안 바뀌네요.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다른 데 있나? 편의, 후속 승계 관리, 후진시 뒷유리 와이퍼 작동 뭐 이런 것도 있고,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스마트 열선 통풍, 계기판, 되게 애매하네요 이거. 밝기 말고 딴 게 없나? 색깔은 못 바꾸나봐요. 옵션이 들어가야 되나 이게? 여튼 좀 아쉽습니다. 안 되네요. 네, 일단 그냥 지도나 봅시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버튼도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일자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오디오 버튼이고, 항상 보는 그거예요. 내비, 맵, 이거는 이제 뭐 라디오 그런 거 보는 거랑 셋업 모두 들어가는 거 있고, 풀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옵션 사양이거든요. 모던에 원래 기본으로는 수동 에어컨인데 옵션이 들어가면서 그 내비게이션 팩이랑 같이 들어가면서 이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토기는 한데 뭐 운전석, 조수석 독립공조는 아니고요. 이 조그만 차 가지고 뭐 독립공조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독립공조는 아니고 일반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어요. 뭐 공기청정 모드라든가 뭐 그런 것도 다 있고, 기어봉이 뭐 상당히 투박해요. 뭐 가죽 같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상당히 투박합니다. 움직이는 방식도 뭐 간단하고요. 뭐 엄청 단순하죠. 그리고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제일 아래가 아니라 아재 이제 저단 기어 모드가 따로 있어요. 저단 기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래로 쭉 내려보면은 1단 2단으로 움직이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올려야 돼요. 그리고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가 다 있습니다. 운전석은 열선 통풍이 다 있고 조수석은 열선 시트만 있네요. 이건 풀옵션이어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빈 버튼이 없는 거 보니까 그냥 풀옵션이어도 열선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드라이브 모드도 있고 트랙션도 있어요. 무슨 뭐 어차피 2륜밖에 안 들어가는 차에 트랙션 모드가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눌러보면 계기판에서 뜹니다.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모드는 트랙션 모드, 뭐 스노우 모드, 샌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두 개가 서로 바뀌어요. 드라이브 모드도 노멀, 스포트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꼴값 아닐까 싶어요. 무슨 뭐 진짜 바뀌기는 할런지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앰비언트 라이트 두 개 사이에 USB 포트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일반 USB, 그러니까 뭐 미디어 USB 같고요. 요거는 고속 충전 포트입니다. 번기 표시가 들어와 있죠. 지금 고속 충전 포트랑 일반 USB 포트 하나가 있고, 뭐 시동 거는 버튼 시동 이쪽에 있어요. 뭐 요즘은 버튼 시동이 뭐 요쪽에 달려있는 차도 많던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버튼 시동 위치에 아직까지는 달려 있습니다. 멀티펑션도 뭐 비슷비슷하고요. 이게 오토 와이퍼가 아닌가 봐요. 오토 와이퍼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와이퍼네요. 우적 감지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 룸미러도 들어가고요. 여기도 보면은 거울 달려 있습니다. 거울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화장등은 없어요. 화장등은 따로 없고 거울만 달려 있고요. 여기도 거울만 달려 있습니다. 이쪽도 뭐 당연히 화장등 없고요. 조수석도 뭐 특별한 거는 없네요. 옵션이 들어가면 여기도 뭐 크롬으로 돼 있고 뭐 그런 게 이거저거 있는데 딱히 그런 거는 없고 기본적인 것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만 해도 어딘가 싶기는 하네요. 경차 치고는. 그리고 요 암레스트 아까 봤는데 요게 사실 이것도 옵션이에요. 이게 깡통은 안 들어간다더라고요. 이게 안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옵션 사양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암레스트고요. 여기 컵홀더 두 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있고요. 큰 얼음컵, 제가 항상 쓰는 비가이스 얼음컵 기준으로 반 정도 들어가요. 뒤쪽은 좀 비슷비슷하네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뭐 카드 같은 거, 여기는 지금 이게 요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지금 넣어놓고 있는데, 뭐 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차권이라든지 그런 거 넣기에 좋아 보이는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단 컵홀더도 같이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일반적인 모닝이 요 아래쪽에도 센터페시아 하단부에 공간이 조금 있는데, 얘는 이제 센터페시아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요 하단부에 공간이 있어요. 이걸 뭐 공간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요만큼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시거잭도 보이시죠? 시거잭도 하나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꽂고 쓸 수 있고요. 엄청 불편하네요. 근데 이거 팔도 잘 안 들어가고, 일단 공간이 있다는 거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뭐 이거저거 보관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실내는 요 정도면은 다 본 것 같습니다. 뭐 경차가 그렇게까지 뭐 볼 게 많은 차는 아니니까요. 뭐 공조기 생김새라든지 센터페시아 생김새라든지 뭐 다 이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을 시작을 해 볼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 주행할 때 실내에도 조명을 따로 하나를 켜고 찍었었어요. 지금까지 이게 실내가 너무 안 보여가지고 제가 따로 조명을 살짝 켜놓고 지금까지 촬영을 했었는데, 어떤 분께서 어차피 실내 뭐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 굳이 뭐 달릴 때 조명을 켜고 달릴 필요가 있느냐, 그냥
자연스럽게 야간 주행하는 그대로 보여달라는 그 리퀘스트가 조금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딱히 실내 조명 없이 그냥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주행하기에 앞서서 한번 가속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를 최근 들어서 자주 와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가속 테스트 하면서 이 끝까지 오는데 100km가 안 찍힌 지금 캐스퍼가 처음입니다. 가속력은 참 기대할 게 전혀 아니에요. 확실히 좀 굼뜨다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사실 뭐 스펙을 살펴보면은 이게 느린 게 이상한 차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그 터보 엔진이 옵션으로 들어가요. 그 트림에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옵션 사양으로 이걸 뭐라 그러죠? 캐스퍼 액티브인가? 그게 들어가면은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가 같은 경우는 이게 터보 엔진이 들어간 게 아닌 일반 1.0 카파 자연스럽게 가솔린이 들어간 차이기 때문에 스펙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 스펙을 보면은 76마력에 토크가 9.7이고요 자동 4단 변속기가 들어가요. 이거는 뭐 터보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4단 변속기가 들어가는 건 매한가지인데, 터보 엔진의 경우는 100마력에 토크가 17.55kg/m로 확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터보 엔진만 돼도 확실히 체감상 성능 차이를 확연하게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흡기는 좀 상당히 좀 많이 느리네요. 진짜로 제가 애지간하면은 뭐 차 빠르고 느리고 그런 거 별로 연연하지 않는 편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체감이 좀 확 옵니다. 방지 턴 한번 넘어 볼게요. 아이쿠 항상 비슷비슷한 속도 그 30km로 넘어갔는데 경차입니다. 경차예요. 물론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세컨으로 타고 있는 모닝 TA, JA도 아니에요. TA예요. 전전 모델입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그거보다는 낫기는 합니다. 모닝 TA보다는 넘어가는 게 확실히 좀 나은데, 그래도 경차의 한계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넘어가는 거는 다분히 경차입니다. 뭐 애초에 이거를 뭐 승차감 보고 사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서 이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평범하게 넘어갑니다. 경차답게 방지턱 넘어가고요. 승차감도 뭐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 뭐 애초에 현대차도 그렇고, 뭐 사실 요즘은 다른 제조사들도 옵션은 대부분 좋게 넣어주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현대차가 옵션은 진짜 압도적으로 잘 넣어주거든요. 지금 이 캐스퍼 경차인데도 애지간한 옵션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트림이 일단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있는 것 중에서 가운데 이제 모던 트림이거든요. 모던 트림의 옵션도 이제 뭐 현대차를 사면 꼭 넣어야 되는 옵션들, 이제 뭐 스마트 센스랑 멀티미디어 내비,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 차는 특이하게 휠까지 옵션을 넣었어요. 그래서 3개가 들어간 그런 차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가격을 따져보면은 이게 모던 트림이 1,59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600만원으로 잡읍시다. 1,600만원에서 멀티미디어 내기가 143만원이고 스마트 센서가 7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해도 200만원이거든요 1,600만원은 200만원에서 1,800만원, 거기에 이제 휠이 옵션이 들어갔으니까 55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855만원이 되는 거예요. 경차치고는 확실히 비싼 가격이기는 해요. 뭐 모닝도 뭐 보통 비싸게 뽑아봐야 다들 뭐 1,300만원 안 넘게 다들 뽑으시고, 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비싸서 뭐 1,600만원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경차 가격에서 뭐 진짜 상한선을 갱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00만원이고 풀옵션을 박으면 2,000만원이 훌쩍 넘어가요. 확실히 뭐 비싸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비싸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 게 그만큼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까도 보셨겠지만 지금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뭐 다 들어있고요. 열선 핸들 들어있고, 그리고 스마트 센스라는 게 이제 저거잖아요. 멀티미디어 내비 같이 묶여있지만은 거의 반자율 주행 비슷한 거거든요.
물론 반자율 주행이라는 표현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주행 보조 시스템이 굉장히 좀 수준 높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HDA라 그러죠. 뭐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 같은데 갈 때 이제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정보를 받아서 그 주행 보조를 해주는 그런 거 비슷한 게 여기 지금 들어 있습니다. 물론 HDA라는 이름은 아니고 그냥 뭐 계기판에 NAV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뜨는데 비슷해요. 옵션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거랑 이게 그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뭐 고속화도로나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내비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행 보조를 같이 도와줘요. 그렇다 보니까 그 왜 커브길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정확한 주행 보조를 좀 해줍니다. 물론 HDA랑은 좀 차별성이 조금 있겠죠. 뭔가 좀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런 이름을 안 쓰고, 그것도 뭐 캐스퍼에 넣어주기는 조금 그러니까 급 차이를 두려고 다른 이름을 쓰고 그랬겠지만은 그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뭐 차간거리까지도 유지가 됩니다. 대신에 이제 저런 건 없더라고요. 그 과속 카메라 앞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준다거나 그런 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차간거리 유지까지 해주는 그런 주행 보조가 달려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ACC까지는 아닌 게 그 정차 후 재출발은 안 됩니다. 그도 그렇게 이게 아까 풋브레이크였잖아요. 이 PB가 아니기 때문에 정차 재출발은 안 돼요. 정차 재출발 자체는 이제 전자식 브레이크에 기반을 해가지고 차를 세웠다가 다시 움직이고 그러는 로직으로 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물론 뭐 안 그런 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그런 차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야 정차 후 재출발까지 지원을 해줘요. 근데 뭐 캐스퍼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고 오토홀드도 없기 때문에 재출발까지는 안 되고요. 차간거리 조절까지만 되는 그런 주행 보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만 해도 사실 경차에는 굉장히 과분한 옵션이에요. 아까 스펙을 본 거에서 이제 연비 같은 거를 조금 보면요, 터보 엔진이 아니니까 일반 가솔린 엔진만 좀 두고 볼게요. 1.0 카파 가솔린 기준으로 이게 공차 중량이 985kg이거든요. 근데 이제 휠이 17인치가 들어가면 1.02톤, 그러니까 1020kg으로 무게가 조금 늘어납니다. 이 차 같은 경우 지금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17인치 기준으로 보자면은 고속도로가 14.8, 그리고 도심 연비가 13km, 그래가지고 복합 연비가 13.8km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고인 연비 기준으로. 그렇게 뭐 좋은 연비라고 하기는 애매한데, 그렇다고 뭐 나쁜 연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만약에 출고 휠 15인치 짜리가 들어가면 복합 연비가 14.3km, 그러니까 조금 늘어납니다. 휠 차이가 상당히 커요. 이게 더군다나 1인치도 아니고 2인치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휠에 인한 그 굴림 저항이 꽤 커져서 연비 변화가 조금 생각보다 있는 편이거든요. 17인치가 들어가는 그것도 이제 전고 높은, 더군다나 뭐 지상고도 높고 전고도 높은 경영 SUV인 것 치고는 연비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경차는 연비가 좋은 차가 아니에요. 원래 모닝도 비슷비슷합니다. 모닝도 그렇게 연비가 좋지 않아요. 레이도 그렇고, 레이는 더 안 좋고. 여튼 그런 거를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연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남양주시 경강로에서 북부간선도로로 들어가는 그 자동차 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고요. 여기가 뭐 길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나름대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조금 있는 길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아까는 65km, 지금은 70km 크루징을 놓고 항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연비가 19km 정도가 찍히고 있어요. 아까 조금 평지랑 약간 내리막에서는 23km까지 찍혀 있었는데, 지금 조금 울퉁불퉁하고 오르락 내리락 몇 번 하다 보니까 19km 찍혀 있네요. 물론 이제 주행거리랑 주행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연비를 테스트를 하려면 그래도 뭐 몇십 킬로, 뭐 최소한 뭐 30-40km에서 뭐 100km 정도까지는 달려봐야 그게 뭐 제대로 된 연비지, 이렇게 깔짝깔짝 뭐 기껏해야 뭐 20-30km 달리고 연비 평가를 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온 연비는 그냥 말 그대로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연비를 보시려면은 그 왜 흔히 김천 빌런으로 유명한 분이 계셔요. 그 김천 연비라고 치면 아마 바로 나올 텐데, 그분이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항상 코스가 코스다 보니까 연비가 좀 실연비보다는 잘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연비를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드라이트는 할로겐 프로젝션 램프입니다. 일단 뭐 프로젝션이라 가지고 뭐 잘 보이기는 해요. 꽤 잘 비추고 멀리 비추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할로겐 램프의 한계상
뭐 그렇게 세곤도도 세곤도고 막 엄청 밝다는 느낌을 받기는 조금 어려워요. 뭐 개인적으로는 HID까지는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살짝 아쉬움이 있는데 경차에 그렇게까지 바랄 것도 아니기는 하죠. 세곤도라도 조금 높게 하든지 아니면은 뭐 LED가 비싸면 그냥 뭐 HID가 더 비싸던가요? 이게 가격이 고만고만 해가지고 사실 일단 뭐 차값이 조금 오르더라도 뭐 HID나 LED 같은 거를 넣어줬으면 훨씬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차간거리 유지를 켜놨더니만은 앞차가 이제 속도를 줄일 때 같이 줄어드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지금은 앞에 차가 있어가지고 오토 하이빔이 안 올라가는데 아까 뭐 어두운 데에 있을 때는 오토 하이빔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잘 됐어요. 뭐 세곤도가 세곤도다 보니까 뭐 엄청 밝게 느껴지고 하이빔이 올라간다고 하면 엄청 밝게 느껴지고 그러진 않는데 확실히 하이빔이랑 일반적인 전조등이랑 차이가 느껴질 정도로 조금 더 멀리 비춰지기는 합니다. 뭐 소음이나 승차감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어차피 경차니까요 기대할 것도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집에서 굴리고 있는 모닝 TA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승차감은 뭐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데 이게 그 소음 방음 관련된 면에서 올라오는 그 체감적인 느낌이 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승차감도 조금 더 좋다고 느껴지기는 해요. 그 딱히 뭐 요철 같은 게 없는 일반 포장 잘 된 아스팔트를 달릴 때는 그냥 뭐 노면 소음이 조금 올라오니까 이거에만 익숙해지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난 노면 소음 자체는 좀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꽤 올라오는데 이게 그 약간 요철 같은 거를 밟아가지고 덜컹덜컹 할 때 모닝보다는 확실히 한번 좀 그 걸러 들어오는 소리가 들어와요. 막 탱탱탱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도 덜컹덜컹 하는 그런 소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더 조용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모닝보다 승차감이 더 괜찮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그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 약간 더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리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던데 미션이 반응이 영 시원찮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로 좀 시원찮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세게 밟았는데도 거의 뭐 한두 박자 좀 늦게 반응하고 반응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가속이 빨리 붙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뭐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닝보다 조금 더 반응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경차가 가진 승차감이나 그런 정숙성의 한계 때문에 편안한 차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운전자 입장에서는 옵션 같은 게 풍부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옵션을 넣어야 하는 거지만요, 옵션 같은 게 뭐 나름대로 뭐 주행 보조가 굉장히 괜찮은 게 잘 들어가 있다 보니까 피로감이 많이 덜해요. 뭐 온갖 거를 다 신경 쓰면서 하는 것보다는 뭐 이래저래 주행 보조 장치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후측방 보조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차선 유지 보조라든가 뭐 저기 내비게이션 기반 해가지고 이제 움직여 주는 거라든가 그런 게 다 있다 보니까 뭐 운전 피로는 굉장히 많이 반감됩니다. 경차도 확실히 요즘 많이 탈만해졌다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70km 크루징에서 RPM이 2000 RPM이 찍혀 있는데 한번 100km로 올라가 볼까요? 얼마나 찍히나? 항속기어 물려있는 100km 기준으로 3000 RPM에 찍히고 있어요. 미션이 영 반응이 좋지가 않네요, 확실히. 일단은 70km 기준으로 2000 RPM 쓰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연비도 제가 볼 땐 사실 이 정도가 제일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부터 계속 70 크루징 하고 오니까 지금도 뭐 연비 20km가 조금 넘게 찍혀 있는데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요 속도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스퍼 자체는 확실히 뭐 상품성이나 그런 것도 잘 짜고 잘 만들어진 차 같은데 이게 사실 인터넷 여론이 조금 많이 갈립니다. 물론 이 사전 예약은 굉장히 잘 됐어요. 사전 예약하는 사람도 많고 뭐 실제로 뭐 출고도 한참 밀려 있고 뭐 출고되는 족족 뭐 팔려 나가고 있기도 하고 여튼 뭐 잘 나가기는 하는데 이게 여론이 사실 둘로 조금 갈려요. 뭐 경차 이 정도면은 충분히 뭐 차 좋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사실 캐스퍼가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는 가격입니다. 비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차가 딱 이 옵션으로 해가지고 1850만 원이 나왔다 그랬는데, 저 같으면 사실 휠은 옵션을 안 넣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사면은 딱 1800만 원에서 끊을 것 같은데, 경차가 1800만 원이다. 저처럼 이제 뭐 약간 이제 차덕후의 길에 발을 조금 들여놓은 사람들은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뭐 옵션이라든가 이제 뭐 차 뭐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해보면은 1800만 원에 이 정도 옵션 들어가고 이 정도 차면은 뭐 이거는 나름대로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경차가 1800만 원? 야, 가격 진짜 많이 올라갔다, 요즘 차값 엄청 비싸졌다, 이런 반응이 먼저 나와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아반떼 사던 값이 뭐 1800, 1900 이렇게 샀다 보니까 요즘은 아반떼 살려고 해도 옵션 조금 내면 2천만 원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 아반떼 가격을 생각하고 경차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캐스퍼에 대해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는 진짜 대부분은 다 가격입니다. 무슨 놈의 경차가 2천만 원을 바라보냐?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실 찍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구성의 옵션 하나, 그 컴포트만 더 들어가면 그게 제일 가성비가 좋은 옵션 구성일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차가 지금 2천만 원 넘게 찍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미친놈인가 이거? 잠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면은 경차에 무슨 뭐 1800만 원이고 2천만 원이냐, 이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이기는 한데 진짜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경차에 2천만 원이면 비싼 건 맞습니다. 물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00만 원, 뭐 기껏해야 1900만 원 미만으로 끊을 것 같은데, 차는 풀업이다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확실히 뭐 비싸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실제로 경차가 뭐 이 정도 가격이면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인데, 이거는 이 차 경차만 올라간 게 아니라 모든 차들이 다 올랐어요. 사실 그랜저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요. 그랜저가 출시 당시랑 지금이랑 그렇게까지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는데, 이거는 그랜저의 급이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그때 그랜저랑 지금 그랜저랑 같은 가격이다라는 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되고, 아반떼도 뭐 가격 엄청 올랐잖아요, 옛날이랑 비교를 하면은. 그리고 뭐 소나타도 그렇고, 뭐 다른 차들도 그렇고,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 그리고 이제 뭐 산타페, 소렌토, 이런 차들도 뭐 다 가격 많이 올랐잖아요. 소렌토도 지금 뭐 옵션 다 넣고 뭐 이거저거 하고 그러면은 뭐 5천만 원이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물가 상승에 기반한 거랑 비슷하기도 하고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비싸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름대로 적당하다고 생각되기는 해요. 물론 뭐 경차가 2천만 원 넘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좀 진짜 차값 많이 올랐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기는 하는데, 구석구석 살펴보면은 뭐 나름대로 옵션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네 하는 얘기가 좀 나올 법한 구성이기는 해요. 이제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1.0 터보는, 그러니까 캐스퍼 액티브는 꼭 넣고 싶은데, 이게 100만 원에 육박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그 1900만 원, 1800만 원 선에서 끝낸다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어차피 또 100만 원이 추가가 되면은 비싸기는 합니다. 진짜로 비싸기는 해요. 확 비싸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성능, 그리고 뭐 어쨌거나 경차잖아요. 경차면은 일단 뭐 할인받는 요소가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꽤 많이 남아 있거든요. 세금도 싸고 주차비 같은 것도 많이 저렴하고, 일단 톨게이트 비용도 저렴해지고, 그런 거를 뭐 다 따지면은 그리고 뭐 아까 이거 가속할 때 보셨잖아요, 엄청 느린 거. 터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 터보 하나 넣고 그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반떼도 뭐 옵션 좀 넣고 뭐하고, 뭐 아반떼 지금 이 구성이랑 똑같이 넣으려면 그것도 2천만 원 조금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반떼급의 크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은 경차 그 뭐 주차도 얼마나 편해요, 조금 해가지고. 이런 활용성 다 생각해보면은 그렇게까지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뭐 사전계약이 그렇게 많이 됐겠죠. 사실 사람들이 다 바보도 아니고, 뭐 어쨌거나 뭐 가성비 다 따지고 뭐 이런저런 거 다 계산기 두들겨 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냥 되게 사소한 얘기인데, 워셔액이 얼마나 세게 뿌려지면 이걸 뿌리니까 지금 운전석에 비 온 것 마냥 막 튀네요.
이렇게 해서 현대 캐스퍼 지금까지 타봤고요. 지금 제가 이걸 초기화하고 총 달린 거리가 21.5km가 찍혀 있고 시간은 27분, 그냥 뭐 30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찍혀 있고 그 와중에 지금 연비는 17.5km 찍혀 있습니다. 이게 건물 주차장에서 5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5층까지 올라왔고 도로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도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양평 가는 쪽에서 오는 그 자동차 전용 도로 좀 타고 온 거거든요. 양평에서 이제 그 북부간선도로로 넘어가는 그쪽 큰 도로 타고 온 거기 때문에 길은 나쁘지 않은 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완전 새벽이라 차도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주행 환경 썩 괜찮은 편인데 그래도 뭐 공인 양비보다는 좀 더 나왔어요. 17.5면 4, 5 그 정도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주행 가지고는 연비를 판단하는 건 조금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타보니까 차는 사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진짜 뭐 괜찮네요. 괜찮은데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800만원에서 뭐 2,000만원에 육박하는 그 가격만, 그 가격에 대한 압박감이 약간 좀 크게 다가오는 편입니다. 경차가 뭐 2,000만원이 다 된다, 이게 좀 큰 요소기는 한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그 약간 좀 차 덕후의 발을 조금 들여놓은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꽤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냥 뭐 절대적인 가격 자체만 봐서는 비싸다고 느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가격이라서요. 아무래도 가격이 제일 걸림돌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옵션 사양도 그렇고 아까 뭐 승차감도 사실 뭐 경차치고는 괜찮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살만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전 예약 뭐 넘쳐가지고 막 터지고 막 지금 벌써부터 대기가 막 어마어마한데 그럴만한 것 같습니다. 암만 반도체 대란인 거를 감안해도 인기가 굉장한데요. 뭐 출고 대기도 굉장하고 충분히 그럴 만한 상품성은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 간만에 타봤네요. 저도 뭐 간만에 이제 육아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좀 차를 타보게 됐는데, 뭐 저도 뭐 간만에 나와가지고 차 타고 하니까 좋기는 하네요. 근데 뭐 별로 그렇게 타볼 차가 많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저도 이제 뭐 애기한테 매여서 별로 나올 수가 없다 보니까 언제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조만간 또 다시 타볼 차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다시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